어, 자, 기본적으로 뭐 numpy 배열 다루기 위해서 numpy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래프는 파이플럿입니다. 매트플럿리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파이플럿. 그리고 C본이 좀 편리하게 시각화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MP, PD, PLT, SNS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했고요. 바로 그 과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MPG 데이터셋 여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은 전부 다 임포트를 했고요. 과제로 드렸던 거는 그 C본 패키지에서 제공이 되는 MPG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시각화들을 해보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과제였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데이터셋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C본 라이브러리에서 MPG라고 하는 이름의 CSV 파일을 가지고서 데이터셋을 임포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출력을 해봤어요, 그죠?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 5개의 행들만 출력을 해봤습니다. MPG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 변수는 MPG입니다. MPG.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 자동차의 연비고요. 자동차의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고 그 조사를 해본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죠. 컬럼들이 그 자동차에 있는 실린더의 개수,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의 힘, 마력, 자동차의 무게,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생산된 연도,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인지, 그리고 자동차 이름이 있어요. 자동차 이름이 있고, 요렇게 이런 변수들이 그 자동차 연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본 거고요. 테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도 잠깐 보시면은요. 혹시나 뭐 정렬되어 있는 컬럼이 있을까 싶었었는데 오리진은 정렬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USA만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테일 쪽을 보면은요. USA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다시 USA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리진으로 정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리진으로 정렬된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모델 이어는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들만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82라고 하는 숫자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은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뭐 그런 거 그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듯해요. 실린더도 모르겠군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정보들을 봐야죠. 데이터 탐색, 출력은 했어요, 그죠? 출력은 했고, info, describe, value count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을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모습들을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MPG예요. MPG고 여기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 로우의 개수는 398개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자로 되어 있는 레이블은 없고요. 그냥 0에서부터 397까지 연속적인 정수들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컬럼은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도
숫자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레이블이 같이 있어요. 보시면 그 널이 아닌 카운트를 좀 보면은요. 널이 아닌 카운트를 보면 309 여기 홀스파워가 6개 정도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죠? 나머지 컬럼들은 전부 다 널이 아닌 값들로 채워져 있고요. 마력이 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종류가 6개 정도가 있는 거죠. 392개가 넌-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플롯은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플롯은 실수, 인트는 정수. 그래서 실수와 정수들이 쭉 있고요. 뒤쪽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리진하고 네임. 오리진은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오리진은 자동차 생산 그 지역. 국가는 아닌 것 같고요. 유럽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가 생산된 지역이고 네임은 자동차의 이름인 것 같아요. 자동차의 이름이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타입 변수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 타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 숫자 타입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describe 그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죠. 네, 뒤쪽에 있는 오리진하고 네임 제외하고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고 mpg 같은 경우에 보면 넌 너린 거 398 이렇게 있고요. 아까 홀스파워가 그 너린 게 6개, 넌 너린 게 392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라고 하는 이 통계량은 널이 아닌 개수들만 카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포에서 보여줬었던 그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죄송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3. 그러니까 23마일 퍼 갤런. 1갤런이라고 하는 연료를 가지고서 23마일을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7.8이라고 되어 있고 최소값은 9에서부터 최대값은 46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리고 중간값 뭐 이렇게 있고요. 보니까 중앙값하고 평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아마 이상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스를 그리고 그다음 박스에서 수영과 펜스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벗어나는 그런 아주 큰 이상치들,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그런 이상치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를 보면 평균, 표준 편차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따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보면은요. 3, 4, 4, 8, 0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시게 되면 실린더가 그러니까 MPG처럼 그 소수점을 갖는 물론 인포에서도 나오죠. 정수라고 나와 있긴 있어요. 정수라고 나와 있고 근데 정수도 범위가 제한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실린더를 딱 보면 3에서부터 8 3을 넘어가는 게 3보다 작은 게 없고 8보다 작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50%에서 4 딱 잘리고 4.0으로 잘리고 중간에 뭐 소수점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얘네들이 정말 뭐 3, 4, 5, 6, 7, 8 딱 뭐 이런 식으로만 갖는 숫자들이 아닐까
네, 그런 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배기량은 뭐 이렇게 보니까 배기량이 인트였나요? 아니면은 배기량은 실수였죠. 배기량은 실수였었고 어, 그 값들도 보면 25%, 50%, 75% 조금 여기서만 조금 나오는군요. 소수점이. 연속적인 그런 숫자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다음에 마력이 이렇게 있고 마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교해 보죠. 얘가 평균 104, 그 다음에 중위값이 93. 여기가 거의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죠. 마력이. 홀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중앙값보다 평균을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위쪽에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더 심하군요. 보니까 평균이 193인데 중앙값은 148. 요거는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웨이트, 무게가 있고요. 무게가 평균이 2,970. 뭐 킬로그램 단위일지 아니면 미국은 뭐 파운드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또 사용을 하니까 파운드 단위일 수도 있고요. 뭐 단위에 대해서는 문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최대값은 5,140, 최소값은 1,600, 중앙값을 보면 2,800. 2,800, 2,900 그러면 또 단위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아닌 듯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이 8에서부터 24까지 변하고 있고요. 중앙값 15, 그 다음에 평균도 15.5. 거의 비슷한 그런 거 보이고요. 모델 2열을 보면 최소값 70이고요. 최대값 8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쪽에서 정수라고 되어 있죠. 정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는 연도가 70년도부터 82년도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뭐 그러면 사실 연도라고 하는 컬럼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그런 컬럼인 거고요. 셀린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그닥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셀린더는 뭐 3, 4, 5, 6, 7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모델 리어는 뭐 70, 71, 72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그런 통계량을 계산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변수들이고 실제로 수치형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은 MPG, 연비, 배기량, 마력, 무게, 뭐 가속도 이런 정도들이 실제 수치형 데이터들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타입들의 빈도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건 없죠. 그러면 일단 오브젝트들을 먼저 그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들을 밸류 카운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에서 실린더가 3에서부터 8까지밖에 변하지 않고 그리고 정수 타입이고 모델 이어도 70에서 82까지밖에 그 사이 범위 안에만 있고 정수 타입이니까 이 정수 타입 변수들 정수 타입 그러고 보니까 웨이트도 정수네요. 근데 웨이트는 차이가 좀 그 안에 범위가 많이 크고 정수 타입 중에서 실린더와 모델 이어는 한 번 정도는 밸류 카운트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해보는 거죠. 이제 일단 그 문자를 먼저 해보면 자, MPG에서 대괄호를 쓰는 방식도 있고 점을 쓰는 방식도 있죠.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컬럼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리진 이게 문자열이었었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해보면은요. 네, 카테고리 변수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죠?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라고 통틀어져 있고요. 미국 자동차가 제일 많네요. 조사 대상 자동차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 요거 숫자들 딱 보면 이거는 이거 막대 그래프 그리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죠. USA, 저펜,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쭉쭉쭉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델 네임이죠.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mpg 하고 이렇게 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서 value count를 해보시면 자 얘는 우리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로 취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자동차 이름들이에요. 전체 데이터가 아마 아까 380 몇 개였죠. 그죠? 뭐 대략 380개라고 치면 조사 대상 380개 중에서 그 305개의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름들이 하나씩만, 자동차 이름들이 하나씩만 있고 몇 개의 특별한 자동차들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뭐 6개, 5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카테고리 타입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고요. 취급할 필요가 없고 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뭐 밸류 카운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컬럼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자동차의 이름 중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앞에는 자동차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포드라고 하는 회사, 토요타라고 하는 회사, AMC, 포드, 쉐보레 이런 식으로 뒤쪽이 진짜 모델 이름. 핀토라고 뭐 너무 옛날 차라 저도 알고 있는 자동차는 거의 없어요. 핀토, 코롤라, 마타도어, 매버릭 뭐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모델 이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카테고리화 한다면 파생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문자열대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끊어서 앞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들로만 또 다른 뭐 컴퍼니 이런 식으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이름보다는 아무래도 회사는 몇 개 좀 더 확실히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뭐 회사별로 연비의 뭐 연비 평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임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네임을 약간 변형해서 뭐 앞에 있는 자동차 회사 이름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카테고리로 취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처리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해요. 네, 자, 그랬고 이제 얘네들은 문자열 타입이었고요. 두 개는 문자열 타입을 받고 네임은 그대로 이용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실린더와 모델 이어 정도는 그 밸류 카운트를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MPG에서 컬럼을 찾으면 되는데 실린더라고 해서 똑같이 밸류 카운트를 호출을 해보시면요. 네, 예상 그 인포와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3, 4, 5, 6, 8. 7도 없네, 그죠? 3, 4, 5, 6, 8. 4가 제일 많고 8이 그 다음이고 6, 그 다음에 3과 5가 조금씩 있죠. 네. 대다수의 자동차들은 4기통, 8기통, 6기통. 그죠? 뭐 3이나 5 이렇게 홀수로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적고
여기는 거의 뭐 미미한 정도고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로 되어 그 실린더가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가 많은 거죠. 이것도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그 뒤쪽에서 그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에 선 그래프 그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MPG의 모델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이거에 value count.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여기 연도는 좀 엉망이에요. 여기는 그죠? 연도는 좀 엉망이고, 그러니까 73년도에 출시된 자동차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78년도,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74년도, 뭐 이렇게 있고, 81, 80, 81, 82,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요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려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밸류 카운트의 결과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밸류 카운트의 결과는 밸류들의 어떤 순서? 내림차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프, 특히나 선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선 그래프를 그리실 때에는 인덱스별로 그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보지 않고 그 인덱스별로 정렬을 해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메서드를 한 가지를 더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모델 이어라고 컬럼 이름 선택하시고요.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시고 그 결과값을 sort를 하시는데 sor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만들어진 시리즈의 결과를 sort, 정렬을 하는데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sort index. 그래서 출력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오죠. 70년도부터 82년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정리해드리면 저거는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일단 시리즈의 sor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냐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도요. 데이터 프레임에도 똑같이 sor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가 시리즈였던 건 기억나시죠? 네. 컬럼 하나를 선택하면 시리즈고요. 거기에서 밸류 카운트의 결과도 시리즈예요. 인덱스는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 컬럼의 그 카테고리들, 그게 인덱스가 되고, 그다음 밸류는 여기에 카운트를 센 값, 개수가 밸류가 되죠. 그래서 밸류 카운트의 결과는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밸류를 갖는 인덱스와 값, 밸류를 갖는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를 인덱스별로 sort하겠다.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sort 인덱스가 있으면 sort values도 있겠죠. 근데 얘는 sort values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sort values가 끝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밑에다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70년부터) (8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죠. 오름차순. 그래서 sort index는 인덱스를 메서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입니다.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이고요.
내림차순 정렬도 가능합니다. 아규먼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ascending 뭐 아니면 ascending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나? 서버가 아니면 문서 찾아볼게요. 네. 맞죠? 네. ascending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름 차순이 아니다 그러면 내림 차순이 되는 거죠. 내림 차순이 되는 거고 여기를 true로 주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ascending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true였던 거예요. true.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뭐 각각 숫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뭐 최소 최대값 같은 것들도 살펴봤고 문자열 변수들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밸류 카운트 해봤고 그 다음에 정수형 타입들 중에서 몇 가지를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근데 실린더와 모델 이어는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그죠? 여기까지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산점도 그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산점도 여러 가지 산점도들을 그려볼 건데 우선 제일 간단하게 배기량과 연비 이걸 하나짜리 딱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브 플롯 만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수치형 데이터들이 있었죠. 수치형 데이터들이 실린더, 그 다음에 홀스파워, 웨이트, 액셀러레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쭉 산점도라고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제일 처음에 그려보려고 하는 게 MPG를 Y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배기량을 X축으로 놓자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리시는 방법은 간단하죠. C번에 있는 스캐터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요. X축, Y축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X축을 this, place, mont로 쓰기로 했고요. Y축을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연비. 그리고 연비와 배기량은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이 저는 죄송합니다. mpg라고 하기로 했었던 거죠. plt.show. 네. 이런 그래프가 보이고요. 네, 보시면 이거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쓸게요. 거의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죠? 배기량이 큰 자동차들은 연비가 되게 작고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은 연비가 좀 큰. 근데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은 연비가 좋긴 좋은데 그 분산이 좀 큰 편이죠. 그렇죠? 네, 여긴 좀 넓게 퍼져 있어요. 그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일수록 크기가 작은 자동차일수록 연비는 좋아 보이고요. 배기량이 큰 자동차일수록 연비는 작아 보여요. 연비는 나빠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이 연비들의 차이가 분산이 좀 적은 편이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배기량이 작을수록 연비의 분산이 좀 큰 편이다.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이쪽은 관계가 좀 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바꿔보실 수 있겠죠. 뭐 색깔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기에다가 우리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지역이 3개밖에 없었죠. 지역이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똑같은 그래프인데.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X축, Y축은 다 똑같아요. displace month. Y축은 MPG. 그 다음에 hue가 카테고리 타입별로 그 색깔을 나눠주는 거고 가장 적당한 게 뭐였었냐면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생산 지역.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MPG.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X축에 배기량이 들어가 있고요. 배기량이 들어가 있고 Y축에 연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색깔로 자동차 생산 지역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배기량이 정말 다양하고요. 그렇죠?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주로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만 있죠. 그러니까 특징이 딱 나오죠. 미국 애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자동차들도 만들고 작은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일본이나 유럽이라고 해서 큰 자동차를 안 만들지는 않겠지만 소형차 위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런 모습이 선점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산이 큰 부분을 보면 분산이 큰 부분은 주로 일본과 유럽에서 그 연비의 분산이 크게 나오고요. 크게 나오고 미국은 파란 색깔을 보면 조금 좁은 범위 안에 몰려 있죠. 그러면 미국은 오히려 또 분산이 연비의 분산이 조금 적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죠. 소형차 안에서만 뭐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죠? 자, 스캐터 플롯을 할 때 제가 어제 스캐터 플롯의 몇 가지 종류들을 더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레그 플롯, 그 다음에 조인트 플롯 이런 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도 한번 볼게요. C본 라이브러리에서 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레그 플롯은 리그레션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선점도 그래프를 같이 그려주는 거였었죠. 안에 넣는 파라미터 순서는 똑같아요. X축이 디스플레이스 원트 배기량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연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서 보여주면 네, 이렇게 보여주죠. 점들의 색깔하고 이 직선의 색깔이 같은 색깔로 표현이 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선이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던 그 곡선하고 비슷하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아마 여기 알파가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안 먹히는군요. 네. SNS에서는 알파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투명도 같은 건 따로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점의 크기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에 스케터 어디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옵션은 제가 찾아봐야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옵션
보기가 좀 안 좋으면 그런 것들 옵션으로 조금 조절을 해보고요. 여기에서도 슈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오리진 이런 식으로 슈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왜 자꾸 거짓말하죠? 안 되는군요. 슈가 안 되는군요. 레그 플롯이 X, Y 데이터가 있고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스캐터, 부트, 유닛. 그렇군요. 파라미터가 없었습니다. 파라미터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리그레이션 플롯이라고 하면 그 리그레이션 직선하고요. 점들이 보인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플롯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조인트 플롯은 sns.joint 플롯. 조인트 플롯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히스토그램하고 선점도를 같이 그려주는 거. 그래서 x축이 디스, 플레이스, 먼트. 그 다음에 y축이 mpg. 여기는 문자야. 데이터 프레임은 mpg.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인트 플롯입니다. 조인트 플롯이고요. 선점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선점도의 내용은 x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y축이 mpg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똑같고 여기 그려진 이렇게 그려진 그 히스토그램은 배기량, 자동차 배기량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구간으로 나눠서 카운팅을 한 거고요. 자, 이쪽은 MPG의 최소값부터 MPG의 최대값까지를 구간으로 나눠서 카운팅을 한 그 히스토그램. 그래서 주로 데이터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냐면 이 근방에 많이 몰려 있죠. 요 근방, 그죠? 그 다음에 배기량으로 치면 요 근방에 데이터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연비로 치면 대략 요 정도 근방이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데이터들이 제일 많다. 요 근방에. 나머지는 조금씩 존재한다. 요런 거 같이 보는 그래프가 조인트 플롯입니다. 네. 아마 그 히스토그램 그리실 때, 죄송합니다. 이 스캐터 플롯을 그리실 때 제가 그 과제하신 거 몇몇 분들을 봤는데, 요렇게도 그 많이들 해보셨고요. 요렇게 해보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델 2호까지 넣어보신 분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도 넣어보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실린더도 넣어보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선점도 그래프들을 그려보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는 참 좋은 그런 겁니다. 실린더까지만 제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 그 레그 플롯 위쪽에 코드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SNS 일단 기본적인 스캐터 플롯 사용을 할게요. X축은 똑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Y축은 MPG 이용하고요. 색깔은 똑같이 기존과 똑같이 오리진 이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 말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사이즈이거나 혹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그 점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이즈는 그 크기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을 실린더로 해볼게요. 실린더스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mpg라고 하시고 plt.show를 하시게 되면, 네, 점의 모양, 실린더의 종류가 3, 4, 5, 6, 8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점의 모양이 동그라미 X,
그다음에 네모, 그다음에 더하기, 그다음에 마름모 이렇게 5가지의 점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린더의 개수를 스타일이 아니라 사이즈로 넣으셨으면 그게 아마 점의 크기로 바뀔 거예요. 그죠? 3은 작은 동그라미가 됐을 거고 4는 그것보다 큰 동그라미가 됐을 거고 8은 더 큰 동그라미가 됐을 거고요. 아마 그런 모양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 변수들을 스캐터 플롯에 넣어서 뭐 다양하게들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는 거.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셨죠? 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